2년 전. 어서들 와라. 밥은 아직이지? 네, 아직 못 먹었어요. 요새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깨니는 챙기면서 일을 해야지. 아유, 애미도 못 먹었니? 네, 어머니, 저도 못 먹었어요. 이도 못 먹고 있는데 저만 챙겨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 매일 그래요.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 대강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니? 많이 어렵니? 사실 좋다 할 순 없어요. 완전히 부도이긴 아니지만 자금 융통이 다 막혀 있는 상태라 힘들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참 많긴 하더구나. 대출도 안 되는 거니? 우선 알아볼 수 있는 건 전부 해봐야 해서 은행도 다 돌아다니곤 있어요. 그렇구나. 저 혹시 애미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니? 네, 저도 현재는 어렵더라고요. 제 명의로는 가게 대출이 또 많다 보니까요. 아유, 어쩐다니. 나도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하나도 없는데. 예, 알아요. 일단 지금은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중이니까 뭐라도 답은 나오겠죠. 무슨 답이 나와. 당신은 참, 아니 또 모르잖아. 해볼 건 다 해봐야지. 왜 당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 우리가 여태 안 해봤어? 해볼 만큼 해봤잖아. 아니야? 뭐,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아직 답을 안 준 것도 있으니까. 그래, 당신 속 편해서 좋겠다. 뭐가 또 속이 편해. 답답한 건 내가 제일이지. 말을 왜 그런 식으로. 둘 다 그만해라. 애미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아, 죄송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요. 당장 답이 없는데 마냥 기다린다고만 하니까 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싶어서요. 계속 걱정하고 한숨 마신다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데 매번 그러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 그래. 알았어. 그만하자. 일단 지금은 밥부터 먹자. 그게 좋겠다. 애미야, 나 좀 도와다오. 네, 알겠어요. 한 달 후. 갑자기 식당으론 왜 부른 거니? 그냥 집으로 와도 될 것을. 그간 어머님한테 제대로 대접 한 번 못하고 매번 해주시는 밥만 얻어먹었잖아요. 너무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식당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전골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뭐 좋아하긴 하다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지금 니들 상황도 그렇고 그렇긴 해도 어머님께 이 정도 대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요. 이 사람이 엄마 끔찍이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어도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좋아하시는 거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신 거예요. 마음은 너무 고맙지. 근데 니들이 정말 괜찮나 싶으니까 난 또 걱정이 돼서. 알아요.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도. 근데 지금은 저희가 대접하는 거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알았다. 니들도 같이 들자. 예, 그럴게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저기, 근데 이런 자리에서 또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걱정이 돼서 말이다. 회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오늘은 그냥 맛있게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걱정되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니? 니들이 정말 애써서 일군 회사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엄청 고생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도 엄마가 우리 노고는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기분은 괜찮네요. 그냥 버티는 중이에요.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긴 하겠지만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지금 집이라도 팔아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니들 어렵게 장만한 집 말이냐? 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집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이가 회사에는 애착도 많잖아요. 그럼 당장 거처를 어쩌려고 단칸방이라도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혹시 저희가 당분간만이라도 엄마 집에서 신세 좀 지는 건 많이 어려울까요? 뭐? 합가를 하자는 말이니? 그러니까 집 처분하고 단칸방이라도 알아보기 전까지라도요. 안 될까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 니들 괜찮겠니? 살림을 합치게 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잖니. 그렇다고 해도
당장 급한 불 처리하고 하려면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서요.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학가가 문제 없다면 집 처분은 내 집을 하고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안 낫겠니? 아, 엄마 집을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엄마 재산까지 다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론 많이 죄송한 일이라. 나도 확실하다고 말하기엔 이르고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도 집 한 채가 내 마지막 재산인 건 맞으니까 내 남은 노후가 최소한이라도 보장이 되고 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 너희 집 처분보단 내 집을 처분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낫지 싶다. 어머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어머님 뜻대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애민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게다. 평생 살아온 패턴도 다르고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 건 어려울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어머님 말씀대로 경험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또 나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더 잘하면 되겠죠. 어, 암튼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니들 뜻은 잘 알았으니까 나도 이것저것 확인 먼저 해보마. 네, 그게 좋겠어요. 어, 음식 다 식겠어요. 우선 지금은 식사부터 하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서 먹자. 그날 저녁. 아, 잠깐 이동하고 시간 보내는 건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남이 차려준 밥상 먹기만 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해? 당신 체력 문제 아니야?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함께 있던 상대가 아주 편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엄마하고 학과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원래 사람은 맘만 먹으면 모든 상황에 맞춰가며 살 수 있는 법이야. 게다가 난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에 맞춰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고. 아유, 정말 잘났다, 잘났어. 어쩜 그렇게 대사 전환이 빨라. 나 요즘 당신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다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하고 살다 보니 억척스러워지고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으로 바뀐 거 모르겠어? 왜 또 말이 그렇게 튀어? 그러니까 당신은 적어도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 없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많이 미안하지? 됐어. 지금 그런 소리 할 때 아니잖아. 그나저나 당신 생각은 어때? 어머님, 집 처분하실 것 같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 말이야. 내가 집 처분 얘기 꺼내면 엄마가 스스로 집 문제로 나설 거란 건 어떻게 알았어? 당신 말대로 반신반의하면서 슬쩍 얘기했는데 솔직히 소름 돋았잖아. 아니, 나도 그냥 예상만 했던 거야. 어머님이 당신에 대한 애정도 깊고 우리 집 장만할 때도 우리보다 더 좋아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놀랍더라. 그럼 엄마가 당신 말대로 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일단 지켜봐야겠지? 그지? 엄마가 도와주면 좀 나으니까. 내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 잘 말해볼까? 이미 반 이상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게 좋으니까. 엄마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같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마음 결정을 확실하게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당신 근데 진짜로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은 있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나도 몰라.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야지. 진심이야? 정말 당신이 도와준다고? 진짜 그럴 수 있어? 나도 막상 닥치면 하지 않겠어. 그래? 난 솔직히 아니다. 우선 어머님 결정이 중요하니까 결정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래? 글쎄, 아직 확정 지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먼저 씻어. 나 주방 정리 좀 할게. 그래, 알았어. 2주 후. 이 시간에 네가 오던 일이니? 한참 바쁠 때 아니니? 아, 여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잠깐 들렀어요. 있구나. 밥은 먹은 거니? 그럼요. 어머님은요? 드셨어요? 나도 막 먹었다. 이제 집 때문에 부동산에 나가볼까 했었어. 그럼 어머님, 저하고 같이 가보실래요?
너하고 같이? 잠깐 일부러 나왔다면서 시간이 되겠니? 괜찮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회사 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일이 많진 않거든요. 아유, 정말 빨리 처리해야겠구나. 네. 급한 자금 융통만 처리돼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이렇게 손수 도와주신다니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집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워낙 오래돼서 말이다. 왜요? 빈 깡통인 상황인데 엄청 도움되죠? 그러니? 그렇다면 집 시세는 어떤지, 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면 되겠구나.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흰 정말로 나랑 같이 살 마음은 확고한 거니? 그러니까 어머니께 도움 요청도 한 거죠. 그래, 니들 뜻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마. 그럼 어머니, 마음 결정하신 거예요? 글쎄, 나도 우선 부동산도 가보고 은행도 좀 가보고 해야 될 것 같구나. 아, 은행은 왜요? 그게 이 집 계약하면서 남은 자산은 예치를 해둔 게 좀 있는데 만기가 언제였는지 지금 해약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보려고 그런다. 어머님 자산도 좀 있으셨어요? 얼마 안 되지만 나도 나름 내 노후 대비해둔 건 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왜 그건 말씀을 안 하시고 아, 아니에요. 우선 부동산부터 같이 가볼까 봐요. 말했지 않니? 니들한테 괜한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후 대비해둔 거라고. 네, 그죠. 알겠어요. 암튼 부동산부터 갈까요?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니? 나도 지금은 슬쩍 시세가 어떤지만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왜요? 같이 갔다가 저랑 산책도 좀 하고 근처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하면 좋잖아요. 저 사실 어머니랑 데이트할까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괜히 너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걸까 봐 그러지. 아니에요. 저 오늘은 시간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나 저나 살 부대끼며 함께 살아야 되는데 미리 이런 시간 만들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가? 그럼요.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일만 쫓다 보니까 어머님하고 따로 시간 보낸 적도 없잖아요.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만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거 외에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가요. 저 그러고 싶어서 오늘도 시간 따로 뺀 거예요? 늙은 시애미가 해주는 밥, 쉰소리 안 하고 잘 먹어준 것만도 난 고맙다.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힘들게 정성스레 차려주신 밥상 항상 감사하면서 먹었는걸요? 게다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일품인데요. 진짜 최고예요. 내 음식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 니들이 맛있게 먹어준 거지. 진짜예요? 정말 어머니 음식 최고 맞아요. 아유, 쑥스럽게. 아무튼 고맙구나. 일단 나가자. 부동산 쪽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깐.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 부동산 갔다가 제 말대로 저랑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니까. 가자꾸나. 네, 나가요. 그날 저녁. 오늘 엄마 만났다면서? 어머니 댁 다녀왔어. 갑자기 왜 갔는데? 내가 왜 갔겠니? 진짜 몰라서 물어? 진짜로 엄마한테 자금 부탁하려고 갔어? 좀 기다려보지. 안 그래도 별말 안 했어. 그냥 부동산 갔다가 동네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그게 다야. 그랬어? 당신 산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말했지. 상황에 맞춰 사는 거라고. 어떻게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확실하게 결정도 안 한 마당에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와 그런다고 엄마 마음에 얼마나 반영이 된다고.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지. 아, 그리고 당신도 혹시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니 자산 말이야. 당신 아는 거 있어? 글쎄. 지금 어머님 명의 집 한 채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따로 예치해둔 자산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데? 어머님이 얘기해서 알았지. 집 마련하면서 남은 자산을 노후 대비로 예치해뒀다고 하던데 당신도 몰랐지?
몰랐지 그럼?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내가 당장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럼 그거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얼마나 있는지 알아? 아니 모르지.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돈은 별로 안 건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자산이 좀 있는 거면 집 처분보단 그걸 융통하는 게 낫지 싶은데. 또 모르는 소리 한다.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 그냥 어머님이 집이랑 그것까지 다 해주시도록 하는 게 낫잖아. 우리 지금 엄청 힘들어. 한두 푼도 아니잖아. 부도 위기인 거 몰라? 아는데. 그럼 완전히 평생토록 엄마 모셔야 돼. 당신 자신 있어? 나 혼자 어머님 모시니? 왜 나더러만 자꾸 자신 있냐고 물어? 아무래도 그렇잖아. 나야 자식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한테 시어머니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집에서 모시는 거보다 기관에 모시는 건 어떨까? 기관이라니? 무슨 기관? 아, 왜? 요즘은 요양원 이런 것도 잘 돼 있잖아. 바로바로 진료도 보기 편하고, 뭐, 그런 곳? 뭐? 아이, 그건 좀. 그리고 엄마가 거동이 아예 안 되는 상황도 아니잖아. 무슨 명분으로?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당신이 동의하면 내가 알아볼게. 아니, 동의나 뭐나. 엄마가 집 처분이나 자산 준다고 하질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잖아. 아,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어머님 부동산 알아보고 하는 거 보니까 반 이상은 해주실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확실해? 그렇다니까. 어떻게 할래? 우선 엄마 확답부터 받고. 내 생각엔 그게 먼저 같아. 알았어. 그럼 당신도 동의하는 걸로 알고 알아본다. 일단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아직 회사 버틸 기한은 좀 있으니까. 기한이 있긴 뭐가. 미리미리 손 써둬야지. 지금도 불똥 떨어졌구만. 아무튼 너 회사 일만도 정신없어. 당신도 알잖아.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알았어. 어머님하고 내가 진행할게. 이틀 후. 집은 어떻게 내놓을까요? 그게 낫지 싶은데 좀 빨리 처리가 될까요? 우선 상황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집 거래하실 때 엄청 애착이 많으셨던 걸로 확인했는데 갑자기 왜 처분하시려고요? 평생 사실 집이라고 공도 많이 들여서 수리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려고 했었던 집이긴 한데 자식이 또 뭔지 아들 내외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 집 처분하고 같이 살려고요. 그러셨구나.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세요? 그리고 요새 노모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사모님은 자녀분하고 유대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글쎄요. 저도 이게 정말 좋은 건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어, 여기 카페에 잠깐 들어갈까요? 어머, 정말이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시원한 음료수가 마침 딱 먹고 싶었거든요. 그럼 사양 안 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세요. 어? 저긴 우리 며느리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친구들인가? 잠깐 짬이 나서 모임이라도 하나 보죠. 어떻게 가서 인사라도 하실 건가요? 아니, 굳이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모를까 먼저 나서긴 좀 그러네요. 아무래도 불편할 테니까요. 사모님, 너무 좋은 시어머니세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암튼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해서 갖고 갈게요.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돼? 다 잘 되는 거지. 아니, 진짜로 네 시어머니가 네 남편 회사 살리자고 집을 팔아서 해주신대? 그지? 나랑 같이 부동산도 갔었다니까. 부동산이야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집을 내놓은 게 맞냐고. 조만간 진행하시겠지. 뭐야, 전부 예상일 뿐이네. 너 괜히 너 혼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말을 해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느낌인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 니들 도대체 뭐야? 내가 쪽박이라도 차길 바라는 거야?
또 오버한다.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 다 들리겠네. 그런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잖아. 네가 회사에 좀 신경을 썼냐? 그런 회사가 힘들어질 때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지. 그래. 우린 진짜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잘 처리됐으면 해서. 알아. 근데 나도 자꾸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사실 예민해지는 것도 맞아. 니들 마음 뻔히 다 알면서도 이런다. 됐고, 너 진짜 시어머니랑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냐? 맞아, 나도 궁금해. 이 성격에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안 해. 쉽지 않은 거. 근데 시어머니 집 처분하면 같이 모시고 살 거라며. 그게 되겠어? 내가? 그랬어? 그래, 네가 그랬잖아. 모시고 산다며. 야, 내가 미쳤냐? 안 그래도 이래저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인데 누굴 모시고 살아? 또 큰 소리, 좀 소리 낮추라고. 근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 처분하면 같이 사는 조건인 거잖아. 그지? 말은 그게 맞지. 근데 아니라니? 앞뒤가 안 맞잖아. 뭐야 대체? 아이 니들도 생각을 해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 말만 그렇단 거고 집 처분하면 요양원으로 모실 거야. 남편도 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 나한테 그냥 다 맡긴다고 했거든. 뭐? 그럼 니네 시어머니 자산만 받겠다는 소리야? 말이 그렇게 되나? 아 그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건데 아예 입 싹 닫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할 만큼은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집에서 모시는 거랑 얘기가 다른 거지. 뭐가 그렇게 달라? 어차피 모시는 건 마찬가지지. 어쨌든 한 집에서 평생 같이 사는 건 아니지. 난 그렇게는 못해. 집 처분하고 받으면 한 달 정도는 집에서 모시고 참다가 바로 요양원으로 모실 거야. 한 달은 같이 살겠다는 소리네. 그럼 어차피 도움도 받았겠다. 집에서 모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걸? 내가 그 돈을 왜 내냐? 그런 비용 부담도 없이 어떻게 요양원에 모시려고? 그건 어머님이 노후 대비로 좀 모아둔 돈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로 대처해야지. 딱 그 취지에 맞는 거잖아. 안 그래? 너 진짜 아무리 친구라지만 너 같은 며느리 볼까 봐 무섭다. 내가 뭘? 야, 니들이 나만큼 힘들게 안 살아봐서 그런 거야. 그래도 좀 그렇다. 네 남편도 이렇게 다 하기로 했어? 대충은 알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남편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나한테 다 맡긴다고 하기도 했고. 아휴, 암튼 네 계획대로 잘 돼야 말이지. 거의 다 넘어왔다니까. 회사 다시 정상으로 살리게 되면 니들한테 근사하게 한턱 쏠게. 아, 아서라. 난 개입되고 싶지 않다. 뭐가 개입이야? 니들은 그냥 내 얘기 잘 들어준 거지? 그래. 너 알아서 잘 해보세요. 어머, 사모님, 당황스럽겠어요. 예, 좀 부끄럽네요. 이런 줄도 모르고. 사모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럴 거란 생각은 누구나 다 못하죠. 말하지 않으면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까요. 저 사장님, 너무 죄송하지만 저 집은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죠. 당연히 안 되죠. 마음 쓰지 마세요. 근데 혹시 제가 집을 내놓은 것처럼 할 수는 있을까요? 며느리가 다시 가보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물건지 등록시키는 건 어렵지 않죠. 괜히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난감해진 상황 같아서 좀 민망하네요. 아, 사장님이 왜요? 이런 줄도 모르고 혼자서 들떠있던 제 탓이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죠. 일주일 후, 엄마가 갑자기 왜 오라고 했을까? 그걸 몰라서 그래? 이유야 뻔하지. 집 내놨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어? 그런 거. 그러겠지. 그거 아니면 뜬금없이 오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 우리 사정도 다 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아무튼 들어가 보죠. 잠시 후.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들 와라. 네, 어머님.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니들 다 예상하고 온 거 아니니? 아, 그럼 집 내놓으셨어요? 금매로 하신 거죠? 뭐가 그렇게 급하니? 일단 좀 앉아라. 아, 그저 죄송해요.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니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거니? 글쎄요. 뭐라고 확정 지을 순 없어요. 버틸 수 있는 건 맞니? 네. 지금 폐업까지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업체를 다 줄여서 당장 나갈 자금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일이 전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자금 좀 생기면 다시 재계약하려고 그도로만 사장들하고 얘기만 해둔 거죠.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아무래도 일이 없게 되는 건 운영이 힘들어지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거니? 혹시라도 배업하면 대출받은 것들도 그렇고 지장은 생기죠. 근데 왜요? 아니, 나도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내 집을 처분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아우, 도움이 많이 되죠. 다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을 처분할 일도 없으니까요. 예, 그렇구나. 집은 어떻게, 언제쯤 처리될까요? 그거야 내가 알겠니. 당장 급하면 일단 니들 집으로 뭐라도 해결 보든지. 네? 아, 아니에요. 제가 괜히 마음만 급해서는. 됐다. 그런 말 듣자고 부른 건 아니고, 곧 내 생일인 건 알지? 생신이요? 네, 알죠. 정말 알고 있니? 아, 그럼요. 어머님 생신을 모를까 봐요. 혹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그래, 있다. 이번엔 나도 호사 좀 누리고 싶구나. 아, 어떤, 뭐 별건 아니고, 남들 다 있다는 명품 가방하고, 그리고 크루즈 여행 한번 하고 싶구나. 내가 니들한테 집까지 처분해서 줄 텐데, 이 정도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명품 가방이요? 아니, 크루즈 여행까지? 어머, 갑자기, 왜? 어렵니? 그간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신상 받은 적도 없고, 니들한테 주기만 한 것 같은데, 집까지 처분해서 주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내가 내 권위 한번 못 세우니?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늘 받기만 했는데, 한 번은 해드리는 게 도리죠. 게다가 저희 회사까지 도와주시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아, 당신이 무슨 수로? 글쎄, 어머님 말씀이 맞잖아. 가방은 저랑 같이 백화점 한번 가요. 그래, 알았다. 나도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마.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 어쩌자고 엄마 요구를 다 하겠다고 한 거야? 우리한테 여유가 어디 있다고. 아니, 없어도 어머니 앞에선 하겠다고 해야지. 그래, 어머님도 받은 게 미안해서라도 집 처분 좀 더 빨리 알아보실 거 아니야. 우리 진짜 회사 이대로 그냥 버티기 힘들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맞추고 처리해야지.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집 처분하실 마음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건 알겠는데 명품 가방이나 크루즈 여행이 한두 푼이냐고. 지금 대출금 처리하는 것도 힘든 마당에 어쩌려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볼게. 당신 곧 죽어도 친구들한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얘기 못했으면서. 갑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비상금 챙겨둔 거 좀 있어. 진짜?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 그대로 비상금이니까. 그리고 회사 자금 융통에 도움될 만한 돈은 아니야. 그게 있었음 어머니한테 이렇게 빌빌거리지도 않았지. 참 어렵다 어려워. 근데 엄마는 뜬금없이 명품 가방은 왜 요구하는 거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원래 명품 그런 건 직접 들고 다니지도 않고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쯤은 갖고 싶기 마련이야. 난 어머니 맘도 이해가 가. 집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마저도 잃게 생겼는데 그에 따른 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어? 가방 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거.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엄마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엄마답지 않은 것 같고.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이야. 뭘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다 이해한다고? 솔직히 반반이긴 해. 당신 말대로 또 너무 갑자기 변하고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해도 가고. 근데 진짜로 어머니 말대로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무리가 되더라도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이라니? 뭐가 마지막이라는 건데? 아니,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술? 저번에 말한 거? 그렇지. 아직 제대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진짜 잘 좀 알아봐야겠네. 엄마가 받아들일까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걸? 집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집에선 안 되겠다고 하면 별 수 없잖아. 아, 그리고 당장 그런단 건 아니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집에서 모셔야지. 그래야 더 명분이 사니까. 한 달 같이 있어 보니 우린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케어하기가 힘들어지니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시키는 거지. 당신 진짜 무섭다. 나도 나중에 더 나이 먹고 힘 없어지면 바로 버릴 여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시죠.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아, 예, 그러죠. 아, 근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받아치고 그러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도 농담이지. 암튼 우린 어머님한테 전부 받기 전에 잘해야 되는 게 맞아. 받고 나면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꼬리 잡고 비꼬듯 그럴래? 언제 또 내가 비꼬고 그랬다 그러냐? 암튼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난 모른다. 어쩜 당신 어머니 일이면서 그렇게 말하냐? 알았어.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3주 후. 저 가방 말이야. 결국은 사들인 거지? 그랬지? 나도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명품 한정판으로.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비상금 다 털고 소액 대출까지 끌어다 썼어. 엄마도 알아? 그런데도 받으신다고 그랬어?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도 돌려서 전달하긴 했는데 꼼짝도 안 하시던데? 그래? 우리 엄마 진짜 작정하셨나? 뭐가 됐든 집 처분해서 도와주시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 알았어. 들어가죠. 잠시 후.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엄마, 듣기로는 한정판 가방으로 고르셨다는데 그 가방은 잘 들고 다니세요?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니? 아니, 그냥 나도 구경 좀 할까 해서 그렇죠. 신경 쓰지 말아라. 어차피 니들 손 떠난 물건이고 내 소유의 권한 아니겠니? 누가 돌려달라고 할까 봐 그러세요? 엄마 진짜 좀 이상하시네. 그거야 지켜볼 일이고. 뭘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이, 왜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 어머니 너무 개의치 마세요. 이가 가방 하나 사는데 그런 큰 돈을 처음 써본 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아깝다는 소리로 들린다? 아,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참, 어머니, 크루즈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 좀 길게 멀리 갔다 오고 싶다. 열흘 이상 해외로.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려무나. 저기 근데 집은 연락이 있어요? 그지? 니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뭐 다음 주쯤 집 본다고 한 사람이 몇 있다더구나. 그래요? 그럼 크루즈 여행은 그 기간 지나서 가시는 걸로 알아볼까요? 그럴 거 없다. 집 보는데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 계약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머님이 계셔야 하니까요. 글쎄, 그럴 일이 없대도. 네? 그럴 일이 없다뇨? 그 암튼 너니 할 일이나 해라. 뭐 그건 그렇죠. 알았어요. 2달 후. 엄마, 저기 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버틸 수 있다며? 아이, 그랬는데 그건 갑자기 계획이 없던 지출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는 힘들 것 같아서요. 바로 처리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계획에 없던 지출이란 건
나한테 들어간 비용 말하는 거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아니라고는 못하죠. 그래서 다 내 책임이란 거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난 모르겠다. 그리고 급하다며. 그럼 나한테 의지할 건 아니지 않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본다 하지 않았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어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요?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혹시 저희가 뭐 서운하게 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안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니들 속을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집 처분해서 다 주고 나면 니들 나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지? 네? 그게 무슨... 너 발뺌할 생각 말어라. 내 두 귀로 직접 들은 거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몇 달 전, 너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노닥거리면서 얘기한 날, 정말 기억 안 나니? 그날 네가 그러더구나. 한 달간은 집으로,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리고 그 비용은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하겠다고. 이래도 아니라는 거니?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진짜 잘못 들었다니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집까지 처분하고 저희 도와주시는데 염치가 있죠.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고. 근데 결국은 아닌 거잖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명품 가방도 해드렸고 크루즈 여행도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 난 예정대로 집 처분하고 네 계획대로 한 달 살다가 내 돈 써가며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니? 아니라니까요. 왜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리고 나 크루즈 여행도 사실 안 갔다. 니들 그것도 몰랐지? 그냥 돈 대주고 보내줬으니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으로 내 집 맞으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안 가셨다고요? 그럼 그 돈은 그냥 다 날리는 건데. 사실 진짜로 갈 생각은 없었다. 니들이 너무 괘씸해서 한 말이었는데 예약했다 며칠 출발이래요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더구나. 보통 진심으로 여행 보내주려 했던 거면 출발 전에라도 잘 다녀오란 인사 정도 나지 않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근데 여행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더구나. 니들이 그랬다. 그렇게 나에 대한 진심은 하나도 없는 애들이었어. 근데 내가 직접 들은 그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니?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됐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 끌어들이지 말고. 엄마. 아니, 그래도 이제와 저희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자금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사실 저희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잖니.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니들이 직접 알아서 하라고. 못 알아듣니?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 지금 힘들어요. 나도 너희만큼 힘들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집 처분을 한다고 했을지 그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긴 했니? 니들은 니들 힘든 것만 앞세워서 당장 내 환심 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결국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 내가 받았을 충격은 생각을 안 해봤니?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이제 믿어주세요. 됐다.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와 무슨 소용이니?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 이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찾아오지도 말고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 이상 더 힘들게 하면 나도 이렇게 그만두진 않을 거다. 알아듣니? 어서들 가. 어머니! 저기! 씨. 엄마, 잠깐 제 말 좀... 아이씨. 당신은 대체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이제 어떡할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거란 생각을 누가 있겠냐고.
아, 정말 대책 없다. 곧 죽어도 잘못했단 소리는 안 하지. 뭐 말도 못해? 아, 그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냐고. 이제 망했어, 우린. 아이씨. 아, 어머님께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아, 됐어. 이제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 뭐? 아, 그럼 진짜 어쩌자고. 그걸 몰라서 물어? 그냥 망하는 거지. 아, 미치겠네. 어떻게 읽은 회사인데. 이렇게 속 시끄러운 마음의 짐은 일단락했습니다. 믿고 있던 아들 내외에게 크나큰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고 정말 너무 힘들고 속상했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모진 애들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저에게 크게 손 벌리거나 기댄 적도 없었고 저에게 할 도리는 충분히 다 했으니까요. 게다가 전부 본인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회사도 집도 일궈냈기에 참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힘든 시절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도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그땐 부모로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마음도 먹었던 거죠. 그랬기에 회사가 어렵다고 했을 때 학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일단 집을 처분해서라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저도 결국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름 노후 준비도 해뒀지만 학과 얘기를 들었을 때 남은 여생을 도란도란 함께해도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컸던 터라 집 처분이라는 결정도 쉬웠던 건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던 아들 내외에겐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허무하고 괘씸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은 자책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자책으로 용서가 되질 않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관대하지 못한 행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 내외가 더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속이 쓰라리기도 하고 그 또한 힘들고 괴로웠으나 지금은 후련하기도 합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웃으면서 저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맘먹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참 편안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